오늘 소개할 책은 최근 서점과 기업에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쿨한 OKR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가? 핵심 결과로 측정하라. O는 목표를 의미하는 objective의 줄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핵심 결과는 key result를 나타내며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즉, 목표인 O를 정하며 이 O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 즉 key result를 만들어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작성한 OKR입니다. O. 목표. 세계적인 수준의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결과, key result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1. 엔지니어 10명 채용하기. 2. 영업관리자 채용하기. 3. 면접에 참여한 면접 대상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멋진 회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면접 전형을 거치고 나서 위 세 가지의 핵심 결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따라 목표인 세계적인 수준의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OKR은 회사, 팀,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최고의 경영 방법론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뒤에는 OKR이 있었습니다. 저자 존 도어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식 OKR을 전파한 인물로 벤처 투자업계의 워렌 버핏으로 통합니다. 한국이 IMF 시기에 KPI와 MBO 기반의 상대평가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도입할 즈음 구글은 존 도어의 권유에 따라 OKR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역사 뒤에는 인텔의 앤디 그로브에서 존 도어, 구글 등 혁신 기업으로 이어지는 OKR 정신의 승계 작업이 있었습니다. OKR은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지만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책에는 구글, 유튜브, 어도비, 인투잇 등 다양한 기업에서부터 비영리 재단, 사회운동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의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회사 사례가 담긴 챕터는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R은 목표와 핵심 결과의 약자로서 기업과 팀 혹은 개인이 협력해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규약을 의미한다. OKR은 물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 무엇도 합리적 판단과 강력한 리더십, 창조적 조직 문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OKR은 우리를 정상의 자리로 안내한다. 목표, objective는 다름 아닌 성취되어야 할 대상이다.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이어야 하며 영감으로 가득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수립된 목표는 애매모호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조직을 지켜주는 백신이다. 그 다음으로 핵심 결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효과적으로 마련된 핵심 결과는 구체적인 일정을 기반으로 삼고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핵심 결과는 측정과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숫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핵심 결과가 아니다. 핵심 결과는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특정 기간 마지막에 조직의 구성원은 핵심 결과를 달성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목표는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핵심 결과는 업무 진척에 따라 변화한다. 핵심 결과를 모두 성취했다면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OKR을 잘못 설계한 것이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앞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1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조직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룬다. 성공하는 리더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헌신한다. 그들은 OKR을 고수함으로써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조직 전반에 전한다. 향후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조직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이 OKR 시스템은 경영자의 올바른 판단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리더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연구 결과는 목표를 공개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NS 게시글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 성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92%의 사람들이 주변 동료가 자신의 업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많이 부여받는다고 대답했다. OKR 시스템에서는 신입사원도 동료 직원에서 CEO에 이르기까지 다른 구성원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조언이나 수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모든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OKR에 간섭할 권한을 가지며 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역량이 빛을 발한다. 저는 이러저러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때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OKR의 지속적인 추적에 대해서는 변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OKR은 족쇄가 아니라 일종의 가드레일이다. OKR을 추적하고 검토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4가지 선택권이 있다. 1. 지속하기. 녹색, 정상 궤도를 의미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자. 둘째, 보완하기. 노랑, 주의 요구. 목표나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업무 흐름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목표를 향하도록 궤도를 수정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일정을 수정해야 될까? 이번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하려면 다른 프로젝트를 잠시 미루어야 할까? 셋째, 시작하기. 필요하다면 새로운 OKR을 중간에 시작하자. 넷째, 중단하기. 빨강, 위험. 목표가 가치를 잃었을 때 최선의 선택은 중단이다. OKR 점수 매기기. OKR의 점수를 매겨봄으로써 무엇을 성취했는지 확인하고 다음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목표는 여전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첨단 목표 관리 플랫폼을 갖췄다면 OKR 점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채점은 객관적인 작업이며 인간의 판단이 필요 없다. 점수를 매기는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은 핵심 결과를 달성한 비중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구글은 0.0에서 1.0 구간으로 점수를 매긴다. 0.7에서 1.0은 녹색, 목표 달성을 의미하고
0.4에서 0.6은 노랑,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목표 달성에는 못 미침을 의미하며 0.0에서 0.3은 빨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도전적인 목표는 그리 드물지 않다. 때로 도전적인 목표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특별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범위나 규모를 떠나 도전적인 목표는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 그 기업가의 정의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가지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자, 책 읽는 남자 K는 이제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저의 사명은 항상 엄선된 책을 추천해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막아드리는 것입니다. 책 읽는 남자 K,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